자, 우리 곱셈 공식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특히 이제 공식이야. 암기가 돼야 하고요. 그리고 곱셈 공식의 경우에는 이 뒤에서 바로 나오는 인수분해 단원과의 연계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반드시 잘 숙지하고 가야 되는 단원이야. 자, 우선 곱셈 공식 배우기 전에 우리가 다항식의 곱셈을 한번 한다고 생각합시다. 자, 선생님이 두 개의 다항식을 곱할 거야. 그럼 너희들 어떻게 곱해? 그치? 분배 법칙 이용하죠?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전개해준다. 그래서 AC 더하기 AD 더하기 BC 더하기 BD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씩 곱해주면서 더해서 이렇게 식을 전개해준다라고 하지. 그런데 이렇게 쭉 전개해주고 나서 우리가 만약에 동류항이 있다면 어떻게 해줘? 그쵸? 간단히 해주죠? 동류항끼리 간단히 정리해주는 건 알고 있지?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더 설명은 안 할게요. 어쨌건 분배 법칙으로 우리가 다항식을 전개할 때는 분배 법칙으로 괄호를 풀어주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해준다라는 거, 요거 두 가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곱셈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곱셈 공식은 별로 이게 많지는 않아. 근데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되는 부담이 좀 있어. 근데 그것도 문제 적용시켜서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엔 외워져. 그리고 뒤에 가서 곱셈 공식의 변형이랑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잘 숙지해야 돼. 자, 첫 번째 곱셈 공식은 뭐가 있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 공식이 있어.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죠. 자, 요것만 선생님 한번 도와줄게.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이게 a 플러스 b의 제곱이야. 그치? 근데 우리가 위에서 다항식의 곱셈은 이렇게 하나씩 전개해서 식을 펼친다고 했잖아.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전개가 될 거야. 그런데 전개해놓고 보니까 A, B, BA 이 둘은 뭐야? 그치? 동류항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동류항끼리 정리했더니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가 되더라.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공식으로 유도가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공식을 꼭 외워야 되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은 꼭 외워야 돼요. 왜냐면 공식을 외웠을 땐 이 공식에 대입해서 바로 풀 수 있는 것들을 몰랐을 때는 이렇게 전개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오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도 좀 차이가 많고요. 그쵸? 그리고 공식, 이렇게 전개 공식에 맞는 식이 나와 있을 때는 공식을 이용해 훨씬 편리하죠.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A-B의 제곱도 있어. A-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거든? 그래서 차이가 뭐야? 그치? 중간부호를 따라가고 있는 거 보이죠? a 플러스 b의 제곱이면 플러스 ab,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면 마이너스 2ab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식을 볼 수 있다. 자, 요거는 이제 합의 제곱, 이거는 차의 제곱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자, 한 번은 더해져 있어. 한 번은 빼져 있어. 그래서 이거를 합차 공식이라고 해. 1번 같은 경우는 요 공식 있지. a 플러스 b의 제곱이나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 공식은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바로 완전 제곱식이라고 한다. 공식에 이름이 있는 거야. 자, 첫 번째나 두 번째 같은 공식은 완전 제곱식이라고 우리가 공식 이름을 붙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합 한 번, 차 한 번. 합차 공식이라고 얘기해. 다시 합차 공식.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전개를 했을 때 어떤 식이 나오는지를 모든 공식을 다 유도하기는 힘들어. 시간상의 문제가 있죠. 물론 이건 비교적 짧은 공식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공식은 이제 암기에 조금 효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전개가 돼.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합차 공식이라고 해. 근데 선생님이 첫 시간이니까 한번 실제로 정말 이 공식이 유도가 되는지는 보여줄게. 자,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를 분배할게요. 분배해서 한번 전개를 해볼게. 자, a제곱 마이너스 ab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이죠. 근데 동류항이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기 때문에 계수까지 같아. 없어지죠? 남아있는 누구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간단하죠? 유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합 한 번, 차 한 번이 곱해져 있으면 합차 공식이라고 이름 붙이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전개한다. 됐지 얘들아?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1차 항의 개수가 1인 두 1차식의 곱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이 공식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냐? x 곱하기 x니까 x제곱항이 만들어질 거야. 그리고 개수들의 합 x, 즉 x의 개수는 개수들의 합, 그리고 개수들의 곱, 이렇게 해서 x의 개수는 개수들의 합으로, 그 다음 마지막 상수라고 하죠. x를 가지고 있지 않은 요 수로만 이루어진 항이 상수항이야. 이 상수항은 두 개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요 형식의 공식이 있는데, 사실 이건 이제 1번 완전제곱식이나 2번 합차공식에 비해서는 사실 암기를 해서 풀 수도 있지만 암기해서 공식에 집어넣는 것도 좋아요. 근데 얘는 너희들이 이 식을 전개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엔 자연스럽게 아마 이렇게 굳이 외우지 않아도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3번 세 번째 공식이 있고요. 네 번째 공식은 ax 플러스 b 그리고 cx 플러스 d라고 해서 이 둘의 차이는 뭘까? x개수가 1일 경우, x개수가 1이 아닐 경우야. 이렇게 둘을 곱했을 때도 acx제곱, 그 다음 플러스 ad 플러스 bcx 플러스 bd 이렇게 되는 공식이 있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사실 여기에 끼워 맞춘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형태 같은 3번이나 4번 같은 식은 너희가 아마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시계 형태가 그려질 거예요. 1번, 2번은 암기 100%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완전제곱식이랑 합차공식의 예를 하나씩만 좀 들어보도록 할게. 자, 완전제곱식은 이런 아이들이야. x 플러스 2의 제곱. 네? 그럼 x 플러스 2를 두 번 곱했다는 얘기야. 자, 공식으로 풀어볼게. a제곱 즉 x제곱 플러스 2ab라는 건 2 곱하기 x 곱하기 2. 우선 이렇게 다 쓸게요. 그 다음 플러스 b제곱이니까 2의 제곱인 4 이렇게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완전 제곱식이라고 해요. 완전 제곱식. 됐어? 완전 제곱식. 자, 그 다음 y 마이너스 3의 제곱도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보도록 할게. 중간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ab를 따라갈 거야. 그치? 자, 그럼 y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하고요.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9. 자, 정리해서 써줄게요. 자, y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뭐라고 한다? 완전 제곱식. 그리고 이 공식 이름도 완전 제곱식이라고 해도 돼. 공식도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고요. 그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된 이 식들도 완전 제곱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합차 공식 x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5 이렇게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일 때 어떻게 하기로 했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치?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5 이렇게 우리가 합차 공식으로 식을 풀었어. 다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풀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완전 제곱식, 그리고 세 번째는 합차 공식이다 라고 하기로 해. 됐어? 이게 기본적인 곱셈 공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 같은 경우는 너희가 정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쉬운 문제부터 처음 배우는 거니까 좀 그 쉬운 문제들부터 많이 손으로 쓰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곱셈 공식 배웠으니까 곱셈 공식을 이용한 곱셈 공식을 이용한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이나 아니면 분모의 유리화 같은 걸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곱셈 공식을 이용할 거야.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식의 계산, 그 다음에 분모의 유리화라고 쓸게요. 분모의 유리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앞에 나와 있는 공식 아직 안 주었어. 내가 그러면 이 공식을 어떻게 이용할까?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가 식의 계산과 분모의 유리화를 할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우선 우리가 루트 3 플러스 1 그리고 루트 3 마이너스 1 이걸 계산한다고 합시다. 그럼 어때? 안에 근호를 포함한 식이 들어가 있지. 그치? 그래서 내가 이걸 원래 다항식의 곱으로 생각하고 이 수들의 곱으로 생각하고 얘를 계산을 하려면 사실 분배 법칙을 해야 돼요. 곱셈 공식을 모른다면. 근데 지금 선생님이 쓴 곱셈 공식은 루트 3 플러스 1,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어떤 공식으로 풀까? 그쵸? 합차 공식으로 풀 수 있는 애야.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요. 2번에 써져 있어. 합차 공식. 그럼 루트 3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지? 루트 3의 제곱은 3이야.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야. 그래서 2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럼 이렇게 하나씩 다 곱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냥 합차 공식으로 간단히 식을 할 수가 있는 거 보이지? 자, 또 2 플러스 루트 5의 전체 제곱이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공식을 모른다면 2 플러스 루트 5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5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지금은 공식이 있어. 누구? 그렇지.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중간부 플러스야. 자, 그럼 우리가 해볼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플러스 공식, 플러스 중간부호가 플러스일 때의 완전 제곱식이지. 자,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될까? 4 플러스 2, 2, 4 곱하기 루트 5 4 루트 5 플러스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 이렇게 되는 거지? 응, 당연히 유리수끼리 계산해줘야죠. 그러면 9 플러스 4 루트 5라고 계산이 되겠다. 됐어? 자, 그래서 합차 공식이나 이렇게 곱셈 공식, 합차 공식이나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식을 계산할 수 있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요런 애들도 있어. 뭐 3루트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뭐 2루트 3 플러스 1 이런 애들을 곱해라. 근데 또 무조건 다 곱셈 공식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 때로는 이렇게 다 분배를 하나씩 해서 괄호를 풀어서 전개하는 식이 있을 수도 있어. 이런 식도 한번 해볼까? 제곱근에 우리 연산도 배웠지만 이렇게 두 개 곱할 거야. 3루트 3 곱하기 2루트 3 어떻게 돼? 2, 3은 6, 3, 18 플러스 3 루트 3. 그 다음 이렇게 곱할 거야. 자, 마이너스 2 루트 3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이 되지. 자, 그러면 유리수끼리 18 마이너스 1이니까 17 그리고 요 둘은 동류항이죠. 그때 동류항 개념에서 얘기했지. 루트 안에 근호가 같은 애들은 유리수끼리 계산해. 그럼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해서 17 루트 3으로 계산이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17 루트 3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을 자 3, 2, 6, 3, 18 3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 3 마이너스 1 맞죠? 1 플러스 1 3루트 3 마이너스 네 맞아요. 그래서 17 플러스 루트 3으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곱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곱셈 공식으로 간단히 근호를 포함한 식을 계산하는 것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지난번 개념 수업 들은 친구들은 이제 유리화에 대해서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유리화 할 때 되게 많이 강조했었어. 유리화는 필수다. 선택이 아닌 필수다. 무조건 해야 된다. 자, 분모를 유리수로 만든다. 이걸 분모의 유리화라고 한다. 근데 이걸 어떻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분모를 유리화를 할까를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우선 분모의 유리화는 이 합차 공식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모를 유리화를 하는 건데 합차 공식은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곱해져 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이렇게 유도되는 공식이 합차 공식인 거지. 자, 그러면 루트 a 플러스 루트 b 분의 c라는 분수식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루트 a 플러스 루트 b 분의 c 즉 얘가 지금 무리수인 상태야. 근데 무리수인 i를 유리수로 고치는 것을 분모의 유리화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루트를 어떻게 없애줄 수 있을까? 근데 루트 a와 루트 b를 동시에 없애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루트를 없애서 이 무리수인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 봤을 때 이 중간부호가 반대인 애를 한번 곱해보자. 이렇게. 그럼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를 아래 위로 이렇게 똑같이 한 번씩 곱해보자. 그랬더니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a의 제곱, 자 천천히 써주면 이렇게 되죠. 합차 공식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왜냐면 루트 a 루트 b 있고 루트 a 루트 b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한 번씩 있으니까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위는 사실 이렇게 분배를 해도 되고요. 그냥 이대로 둬도 상관없어요. 지금은요. 이렇게 어차피 나중에 다 분배를 하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분자는 전혀 상관이 없지. 분모의 유리화는 분모만 신경 쓴다고 했어. 자, 그러면 루트 a의 제곱이잖아. 그럼 a지. 루트 b의 제곱이니까 b지. 그럼 a-b가 되고 분자는 뭐 c 하고 괄호 루트 a-루트 b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어때? 처음에 무리수였던 분모가 처음에 무리수였던 분모가 유리수로 바뀌었죠? 그러면 내가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모의 유리화를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간부호가 반대인 애를 한번 여기 마이너스 곱한 거야. 중간부호가 한번 반대인 아이를 곱했더니 루트가 없어지면서 분모의 유리화가 되는구나. 자, 예를 들어 이런 아이도 있어.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이런 식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얘는 분모의 유리를 어떻게 할까?
그쵸. 중간부 반대인 애를 곱하자.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2에 1 플러스 루트 2를 곱해서 위도 마찬가지. 위도 1 플러스 루트 2를 곱하는 거지. 이렇게 곱해서 분모 유리화를 할 거야. 자,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지. 그럼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그 다음에 분배해줄게. 3 플러스 뭐 3 루트 2 이렇게 될 거야. 자, 근데 밑에 분모를 계산해 봤더니 1 마이너스 2지. 그럼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분의 3 플러스 3 루트 2니까 마이너스 1이 분모일 때는 분자에 전부 마이너스가 곱해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처음에 좀 복잡해 보였던, 그러니까 분모가 무리수면 우리가 계산을 할 때나 간단히 할 때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분모 유리화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무리수였던 분모가 유리수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 지금 이건 1분의라고 이렇게 1분의라고 만들어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분모의 유리하다라는 거야.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부호가 반대인 아이를 한 번 더 곱해서 처음에 루트 A 플러스 루트 B분의 C라는 이 분수식의 무리수인 분모를 이렇게 유리수로 바꿔주는 과정을 분모의 유리화라고 한다. 됐어? 자, 그리고 분모의 유리화는 무조건적으로 해준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내가 오늘은 분모 유리화가 하기 싫은 날이야. 안 할래. 내지는 오늘은 분모 유리화 해야겠어가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결과가 나왔을 때 근데 분모가 무리수야. 유리화해줘야 되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분수식의 분모가 무리수야. 그럼 유리화해줘야 되고 필수적인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모의 유리화는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합차 공식의 개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중간부호가 반대인 애를 곱해준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